자, 경우의 수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상자 속에 1에서 10까지 숫자가 각각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대요. 1부터 10까지 적힌 공 10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2의 배수, 2배수 또는 4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또는이니까 우리는 합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또는입니다. 자, 그럼 1부터 10까지 2배수 생각해보면 2, 4, 6, 8, 10 요렇게 5가지가 있고 4배수를 생각해보면 4, 8이 있고 선생님이 분명히 또는이라 쓰니까 합의 법칙 5 더하기 2 답은 7이구나 하시면 틀리는 거죠. 왜? 4, 8 4, 8 중복되는 게 있으면 그 녀석은 꼭 한 번씩은 빼주셔야 됩니다. 4랑 8은 이미 여기서 더해졌는데 여기서 또 더해지는 거잖아요. 중복되니까 중복되는 두 개를 다시 버려줍니다. 그럼 결국 이 녀석 지워지니까 답은 몇 가지가 되겠다? 5가지더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에서는 이번엔 길이 하나 나와 있네요. 자, A가 있고 중간에 B랑 C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 D가 있는데 A에서 현재 D까지 가보고 싶대요. 자, 근데 가려면 A에서 B를 거쳐서 D를 가던가 아니면 A에서 C를 거쳐서 D를 가던가 다이렉트로는 못 가요. 다이렉트로는 못 가고 반드시 어디 한 군데를 꼭 거쳐서 가야 하는 그러한 지도네요. 그러한 마을이네요. 자, 그때 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선생님 제가 B를 거쳐 갈지 C를 거쳐 갈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두 가지로 나누세요. 첫 번째, A가 B를 거쳐 가는 거야. 그리고 D에 도착하는 방법이겠지. 자, 두 번째입니다. A가 B 말고 C를 거쳐간 다음에 D로 가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A에서 B로 갈 겁니다. 근데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있죠? 2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B에 도착을 했어요. 2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럼 다시 B에서 D로 가려고 봤더니 경우의 수가 몇 가지더라? 아, 3가지구나. B에서 다시 D로 갈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도 하나 선택, 여기서도 하나 선택, 즉 동시에 선택해서 진행을 해야 하므로 곱해서 6가지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A에서 C로 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C에서 D로 갈 수 있는 방법 얘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그럼 다시 동시에 선택하니까 곱해서 2가지예요. 그럼 답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나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B를 걸쳐서 갈 수도 있고 또는 C를 거쳐서 갈 수도 있다고요. 또는 무슨 법칙이죠? 다시? 합의 법칙. 즉 우리가 경우를 나누어서 세는 경우는요. 이렇게 요거일 때 이렇게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우는 막판에 다 합의 법칙입니다. 그럼 6 더하기 2이기 때문에 답은 얼마겠다?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5번 보시면 동우와 은하와 명선이와 희성이와 가원, 영주 총 6명의 친구들이 있네요. 자, 그때 1번 이 6명의 친구들을 모두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한 줄. 이 6명의 친구들을 모두 한 줄로 세운다? 그럼 세워봅시다. 맨 처음에 올려서 몇 명 중에 한 명? 6명 중에 한 명. 그럼 남은 5명 중에 한 명. 남은 4명 중에 한 명, 3명 중에 한 명, 2명 중에 한 명, 마지막 한 명. 6명이니까 순서대로 6, 5, 4, 3, 2, 1을 다 곱해주시면 6명이 줄을 서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요. 그럼 계산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24 곱하기 30이라서 720인가요? 720까지 나오네요. 1번은 720까지.
2번으로 가봅니다. 자, 2번에서는 이들 중 3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네요. 아, 이 6명 중에서 3명만 뽑겠다고요. 그럼 간단합니다. 7명 중에 1명 와. 남은 6명 중에 1명 와. 그럼 남은 5명 중에 1명 와 하면 3명 다 뽑았죠? 나머지는 줄 안 세울 겁니다. 순서대로 7, 6, 5, 3명 뽑으니 나도 3개까지만 곱하면 되겠다고요. 그럼 답은 30 곱하기 7이니까 200, 아이고, 이거 30 곱하기 7. 30 곱하기 7, 30 곱하기 7. 6명이 아니죠? 그쵸? 답이 보기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6명인데 7이라고 썼죠? 6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이에요. 선생님 숫자를 잘못 썼네요. 그럼 다시 20 곱하기 6이니까 몇 가지더라? 120가지더라. 이렇게. 선생님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숫자 잘 계산해 주세요. 자, 그 다음 7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7번. 7번 문제에서는 이번엔 남학생이 2명 있대요. 남학생 2명. 여학생이 3명 있대요. 여학생, 여학생, 여학생. 총 5명의 친구들이 있구나. 자, 1번. 그때 문제에서 1번. 모든 학생을 일렬로 줄 세웠으면 좋겠다. 모든 학생. 5명이잖아요? 5, 4, 3, 2, 1. 이게 바로 5명 줄 세우는 방법이잖아요. 5, 4, 3, 2. 몇 가지? 아까 해봤죠? 120가지더라. 이렇게 바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24 곱하기 5. 120가지더라.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학생끼리 이웃한다? 그럼 기억나시죠? 남학생끼리 이웃한다는 것은 남학생과 남학생, 두 남학생을 묶어서 마치 한 명처럼 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남학생은 1명이 되어버렸고 여학생은 그대로 3명이니까 우리 눈엔 마치 몇 명처럼 보인다? 4명처럼 보인다. 4명. 그럼 4명 줄 세우시면 돼요. 4, 3, 2, 1. 그럼 그냥 답은 이제 24가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이 남학생 2명 A라는 남학생, B라는 남학생 이렇게 A, B 줄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B라는 남학생을 앞에 세워서 BA라고 세울 수도 있어요. 즉, 이 4, 3, 2, 1이 다시 몇 가지로 생긴다? 2가지. 곱하기 2 이렇게 적어주신다고요. 따라서 답은 24 곱하기 2니까 48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48가지. 이게 답입니다. 답이에요. 3번으로 가봅니다. 3번에서는 2번은 여학생끼리 이웃하래요. 그럼 아까 풀었던 법은 똑같이 남학생은 그대로 두시는데 여학생과 여학생과 여학생은 묶어버리는 겁니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몇 명처럼 보이세요? 3명. 그럼 3명이니까 3명 줄 세워야지 3일. 근데 이 여학생은 여학생들끼리 이 안에서도 서로 줄을 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묶음 안에서도 여학생들은 줄을 서요. 그럼 여학생들 3명이서 줄 서는 방법. 다시 3, 2, 1이죠. 즉 나는 원래 전체적으로 줄 세우는 321에다가 여학생들끼리도 그 안에서 줄 설 수 있는 321을 또 곱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6 곱하기 6이니까 답은 얼마겠다? 36이겠다. 되겠죠? 다시 한번 이번엔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에서는 남학생 2명이 앞뒤로 아이고 그럼 남학생 A와 남학생 B가 앞뒤로 서는 거네요. 그럼 이 안에 여학생들 3명 줄 세우면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해요. 일단 여학생 3명 줄 세웁니다. 3, 2, 1. 그러고 나서 맨 앞에 맨 뒤에 남학생만 놓으면 돼요. 그럼 끝났죠. 근데 남학생이 A, B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B, A 이렇게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학생들 줄 설 수 있는 321에 다시 남학생들이 앞뒤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니까 6 곱하기 2가 돼서 답은 12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을 세우게 시키더라도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답이 경우의 수가 모조리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어떤 조건은 이 경우의 수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자세히 찬찬히 보고 계산을 하시길 바래요.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가 5개가 나오는데요.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요 숫자들을 딱 한 번씩만 사용해서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1번부터 5자리 자연수 개수 구하여라. 5자리 자연수 개수, 즉 5, 4, 3, 2, 1을 한번 배치해봐라 이런 거잖아요. 이건 우리 방금까지 했는데 5, 5개 중에 하나, 4,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마지막 숫자 이게죠. 이거죠. 이거. 그럼 몇 가지의 숫자가 만들어진다? 20 곱하기 6, 120가지의 숫자가 만들어진다. 답은 120가지 이렇게. 그죠? 근데 2번 보세요. 2번에서는요 5자리 홀수의 개수입니다. 그냥 막 배치하라는 게 아니네. 굳이 이 안에서 우리는 홀수를 만들어 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럼 홀수 5자리. 우린 5자리를 이렇게 숫자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요. 홀수를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홀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도 아닌 이 녀석 1의 자리가 가장 중요하죠. 이 1의 자리가 홀수여야지만 우리는 홀수라고 이 숫자를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럼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이 가장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 먼저 채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이 자리에 홀수를 써야 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가지수가 5가지가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몇 가지? 3가지입니다. 3가지. 내가 1의 자리 홀수를 만들고 싶어. 1의 자리 홀수. 그럼 당연히 여기에 홀수만 써야 하니까 1, 3, 5 3가지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3가지. 그러면 1, 3, 5 중에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 임의대로 5를 골라서 여기다 채워 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나에게는 몇 개의 숫자 카드가 남는다. 몇 개? 4개. 그럼 이미 여기는 홀수로 맞춰줬으니까요. 앞엔 어떤 식으로 숫자를 쓰더라도 얘는 무조건 이제부터 홀수입니다. 그러면 써주시면 돼요. 얘는 그러면 그냥 4개를 배치하면 되는구나. 근데 뒤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개니까 모듈이 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다 곱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래서 결국 6 곱하기 10이라서 답은 72개의 숫자 홀수가 만들어지겠더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1의 자리가 홀수였으니까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주시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그냥 쭉쭉쭉 일렬로 배열만 해주시면 되겠다. 되시겠죠? 자, 그다음 3번입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각각의 숫자를 만약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1, 2, 3, 4, 5를 4, 4, 4 이렇게 중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땐 3자리입니다. 이번엔 5자리 아니에요. 3자리 자연수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5개 중에 한 가지 5, 원래대로라면 그 다음 4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젠 아니야. 내가 하나를 선택했어도 5개 그대로 또 쓸 수 있으니까 이번에도 5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도 뭐겠어요? 그 다음에도 5. 경우의 수 5의 세제곱. 125가지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막 뽑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춰서 뭘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13번입니다. 자, 13번에서도 0, 1, 2, 3, 4, 5가지네요. 자, 이 녀석을 딱 한 번씩만 사용해서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선생님 12번이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 좋죠. 같은 문제, 같은 유형 맞죠. 근데 12번에 비해서 13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히든 카드, 함정이 들어있어. 함정 카드. 이 0이라는 숫자 함정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들을 배열하는 문제에서 0이 들어있다? 그 녀석은 잘 보고 푸셔야 돼요. 1번부터. 자, 문제에서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쓰래요. 그럼 나는 지금 이 5장의 카드 중에서 4장만 뽑아서 배치를 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또 이제 선생님이 4자리로 준비를 해놓을게. 4자리.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럼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5장 카드니까 5, 4, 3, 2 이렇게 했죠? 우리 이렇게 계산했죠? 근데 내가 여기 1000의 자리 숫자를 쓰는데 0은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함정이라는 거예요. 0은 쓸 수가 없어요. 0은 못 쓰고요. 내가 100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는 이거 4개가 답니다. 1, 2, 3, 4. 그럼 내가 여기다 쓸 경우의 수는 5장이니까 5 이게 아니라 4개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4가지 경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되겠죠? 좋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4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남은 카드가 다시 4장인데 남은 카드 4장 이제 0은 1000의 자리를 피했으니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아무 데나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즉 여기 그냥 이 4개 중에 하나씩만 쏙쏙쏙 넣어주면 된다고요. 그럼 다시 4개 중에 하나 고릅니다. 100의 자리 몇 개? 4개. 그럼 카드 2장 썼으니까 이제 3개 중에 하나 고릅니다. 3개. 2개 중에 하나 고릅니다. 2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겠나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6, 4, 24, 24 곱하기 4니까 24 곱하기 4 그러면 96이네. 24 곱하기 4, 4, 4, 16, 96 맞죠? 그래서 결국 96까지더라. 0이 들어있을 땐 그 0은 맨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5가 아니라 하나 뺀 4가지였다. 이 녀석 하나만 바뀌는 거예요. 되겠죠? 다시 2번입니다. 자, 이번엔 또 4자리 짝수네요. 4자리 짝수. 아까 홀수 해봤으니까 짝수도 하면 되지 뭐. 그쵸? 자, 다시 4자리 만들게요. 문제에서 4자리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짝수니까 얘도 어디가 중요하냐면 1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얘도 1의 자리가 중요해요. 이 1의 자리가 짝수여야 이 녀석은 짝수거든요. 즉 2의 배수. 문제는 또 얘야 또 0이야. 얘가 또 문제예요. 왜냐면 내가 여기다 0을 넣느냐 아니면 0이 아닌 2랑 4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 앞에 배치의 개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앞으로 0이 나왔을 때 문제에서 특별하게 짝수를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얘는 2가지로 나눠서 풉니다. 첫 번째 1의 자리 숫자가 0이라는 카드가 들어올 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1의 자리 숫자가 0이라는 카드가 들어오면 나머지 1, 2, 3, 4, 4개의 카드 중에서 3개만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4개 중에 3개, 4, 3, 2. 몇 개입니까? 4, 3, 2? 24개겠죠? 이렇게 6, 4, 24. 일단 끝자리가 0인 짝수들은 총 24개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0이 아닌 2나 4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0이 아닌 2나 4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즉 2랑 4니까 경우의 수는 2가지겠죠? 이 2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난 또다시 2랑 4 중에 얘 하나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카드 4장 중에 3장을 고를 거라서 4, 3이라고 쓰고 싶은데 다시 우리에겐 지금 어떤 함정이 남아있다? 0이라는 함정이 남아있다. 그러면 0은 100의 자리에 쓸 수가 없으니까 아니 1000의 자리겠죠. 어쨌든 쓸 수가 없으니까 0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 3개 중에 하나 뿅. 그럼 남은 숫자 카드 또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4, 3, 2가 아니라 3, 3, 2 이거 앞에 쓸 수 있는 개수가 하나 줄어든단 말이에요.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그럼 계산해보면 3 곱하기 3 곱하기 2에다 뒤에 경우에서 또 2가 붙었으니까 9, 4, 36, 36가지가 돼버리고 1번 또는 2번입니다.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겠죠? 더해버리니까 답은 60까지더라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해되시겠나요? 까다롭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3번으로 가봅니다. 자, 3번에서는 세 자리 3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세 자리 3의 배수 개수. 혹시 3배수 특징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어떤 숫자가 3배수가 되려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배수여야 합니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배수여야 우리는 그 녀석을 3배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저기 있었던 0, 1, 2, 3, 4 중에서요 우리가 3장을 뽑았을 때 쏙쏙쏙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순서상을 일단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 녀석들 가지고 숫자를 만들지.
그럼 쌤 한번 써줄게요.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선생님이 써볼게요. 그럼 이렇게 0과 1과 2 각자리 숫자의 합이 3 더해서 3 나오죠. 이렇게 이제 맞춰주겠다는 거죠. 아니면 0과 뭐가 있을까? 2와 4 얘도 더해서 6이니까 3배수 맞죠? 다시 뭐 이번엔 1과 2와 3 더해서 6이니까 얘도 3배수가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있나? 3 2, 3, 4 그렇지 2, 3, 4 더해서 9니까 얘도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맞아요. 더 없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부터 이 0, 1, 2를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 볼까요? 0, 1, 2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 만든다. 3, 2, 1이 아니라 그랬어요.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게 3개가 아니에요. 0 뺀 2가지입니다. 그래서 2, 1이라고 했었습니다. 2, 1 맞나요? 2, 1 그럼 몇 가지입니까? 얘는 4가지예요. 4가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 2, 1이라고요. 얘도 4가지. 이 녀석은 뭐 그냥 가볍게 3, 2, 1이지 뭐. 그쵸? 얘도 똑같이 0이 없으니까 아주 간편하게 3, 2, 1입니다. 이거 다 계산해 보시면 4가지 0, 1, 2로 만들 수 있는 숫자 4가지와 0, 2, 4로 만들 수 있는 숫자 4가지와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 6가지와 2, 3, 4로 만들 수 있는 숫자 6가지 합이 몇 가지? 20가지의 3의 배수 숫자들 3자리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배수의 숫자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짝수홀수가 아니라 특정 배수의 숫자가 나오면 그 배수 특징 맞춰서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낸 뒤 각각의 순서상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세서 모조리 다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 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자, 17번에서는 순서를 가지고 배열을 할 건데 사전식입니다. 이 사전식을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규칙만 잘 본다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잘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알파벳이 A, B, C, D, E가 있어요. 자, 이 녀석을 이용해서 A, B, C, D, E에서 A, B, C, D, E가 사전식으로 배열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배열이거든요. 그때 끝 배열은 E, D, 거꾸로 뒤집어서 E, D, C, B, A겠죠? 이 녀석까지 쭉 나열했을 때 첫 번째 1번 B, D, C, D B, D, C, E군요. Sorry. B, D, C, E, A군요. 자, 이 녀석이 몇 번째에 놓여져 있냐 이거예요. 내가 1번부터 짜르르 이렇게 배열했을 때 얘는 몇 번째에 해당하는 배열이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사전식 배열이기 때문에 앞자리가 B라서 A라는 순서들은 이미 다 지나쳐갔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알파벳 순서가 A 다음이 B잖아요? 근데 이미 A는 다 끝난 겁니다. 맨 앞에 이 5개의 자리 중에 맨 첫 번째 A가 오는 경우는 이미 다 끝나고 B로 넘어왔다 이거예요. 그럼 맨 앞이 A가 배치될 경우의 수는 A 빼고 나머지 4개를 배치해 보면 되겠죠? 4, 3, 2, 1. 앞에 A가 올 경우의 수는 이미 24개가 다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B의 차례가 다가온 거예요. 그럼 이제 B, 첫 번째는 맞춰졌죠. 이제 두 번째 D로 갈 거예요. 그럼 D로 가려면 또 이미 A는 또 지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배열할 녀석이. 그 다음 B는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 올 녀석은 C겠죠? 그 다음이 D의 차례예요. 이렇게. 그 다음이 D 차례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또 지나갔으니까 이미 B는 끝났고 A가 있을 땐 3개를 또 배열해야 되잖아요. 3, 1. 이미 6개는 또 지나갔고 다시 마찬가지로 내가 C를 쓰면 A랑 D랑 E를 배열하겠죠. 3, 1. 또 6개는 지나갔습니다. 나한테 남은 건 이 D. 그럼 다시 이 D라는 녀석 다음엔 또 누가 와야 되냐면 B랑 D니까 그 다음은 다시 A. 그 다음은 다시 C. C는 여기.
A가 또 지나간 다음이라고요. 자, 그럼 A가 지나간 다음인데 이미 B랑 D까지 결정이 됐으니 A가 오면 C랑 E 또는 E랑 C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두 가지예요. 자, C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우리가 C, E, A를 찾고 있잖아요. C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은 A. 그럼 A, B, C, D니까 그 다음 당연히 E 차례겠죠?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E가 먼저 오고 A가 오던가요. 그럼 이제 순서를 세보자 이 말이지. 24, 여기까지 30번째, 36번째, 38번째, 39번째, 여기 몇 번째다? 40번째다. 즉, 이 BDCEA라는 녀석은 사전식으로 배열했을 때 40번째에 오게 되는 녀석이구나 이거예요. 얘는 40번째 숫자구나. 즉, 이 BDCEA라는 녀석을 AB 순서대로 ACD 순서대로 AC 순서대로 끝까지 찾아가 보면 40번째에 놓여있는 숫자더라 라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2번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번. 자, 2번에서는 문제에서 60번째. 자, 이번엔 몇 번째에 있는 게 아니라 60번째에 있는 애는 누굴까? 얘를 물어보는 겁니다. 얘도 뭐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찾아가서 60번째는 누가 있나?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또 A, B, C, D, E까지 미리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럼 맨 처음에도 계산해봤지만 맨 앞에 숫자 카드, 알파벳 카드 A가 올 경우의 수는 A 빼고 나머지 다 계산을 배치를 해보면 4, 3, 2, 1 24가지예요.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맨 앞에 B가 올 경우의 수도 똑같이 4, 3, 1 24가지겠죠? 그럼 여기까지 합쳐보니까 48가지, 아직도 60번째는 멀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C로 한번 가봐야지 했더니 C도 24가지가 나올 건데 24가지, 24가지, 24가지 하면 72가지예요. 60번째가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60번째가 아직 안 나왔는데 여기까지 쓰면 60번째가 넘어가요. 그럼 끝났습니다. 맨 앞에 올 카드는, 맨 앞에 올 알파벳은 C구나. 그쵸? C. 왜냐면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럼 그 다음에 올 알파벳을 또 생각해보면 C 다음 당연히 A겠죠? 그 다음 B겠죠? 그 다음 D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다시 한 번 좀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총 48번째인데 자, 그 다음 A가 오려면, C 다음에 A가 오려면 다시 B랑 D랑 E를 배치해야 하니까 3, 2, 1, 6가지입니다. 오,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몇 가지입니까? 총? 더해보니까 54.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그럼 나는 다시 이 녀석도 3, 2, 1 또 6가지일 테니까 더하니까 바로 얼마가 돼버려요? 60이 나오네요. 내가 지금 60번째를 찾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계산을 끝마치니까 딱 60이 됐어요. 그 말은 앞자리 C고 두 번째 자리 B고 두 번째 자리 B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안에서 배치할 수 있는 가지수 중에 가장 마지막 번째에 60이 딱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럼 B 다음에 원래대로라면 다시 A, B가 왔고 C가 왔으니까 D, 그 다음이 E인데 가장 마지막 번째니까 E. 다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A와 D인데 가장 마지막 번째니까 D. 그럼 그 다음에 A, C, B, E, D, A, C, B, E, D, A. 이 녀석이 바로 내가 찾던 60번째 그 알파벳 배열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 답은 C, B, E, D, A. 즉 순서를 몇 개인지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순서대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A 있을 때, B 있을 때 하나씩 찾아가시는 거라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알파벳 사전식 배열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연습을 좀 하세요. 네, 마찬가지로 18번 얘도 숫자로 바뀌었을 뿐 사전식 배열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잘 보세요. 1, 2, 3, 4, 5. 자,
자, 이렇게 5개의 숫자를 이용해서요. 5자리 정수를 만들고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아, 얘도 결국 사전식 배열이랑 똑같구나.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 사전식 배열이랑 다를 게 없다. 그때 79번째가 누구겠느냐? 아, 우리 그럼 아까 60번째 이미 찾아봤으니까 79번째 찾는 것도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해봅니다. 숫자 카드 1이 맨 앞에 왔을 때부터. 자, 그럼 숫자 카드 1이 맨 앞에 왔기 때문에 1 빼고 나머지 4개를 배치하는 방법. 4, 3, 2, 1. 24가지입니다. 아직 뭐 79 멀었지? 자, 두 번째 2가 왔을 때도 똑같이 24가지입니다. 뭐 아직도 48 멀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3이 왔을 때도 똑같이 24개인데 요거 다 싹 더해도 아직 76입니다. 근데 거의 다 오긴 했네. 여기가 76이니까 우리가 이제 3번만 더 가면 만날 수 있겠어요, 저 녀석을. 그럼 그 다음 앞에 올 숫자는 4겠구나. 4. 오케이, 4가 왔고. 그럼 4 다음에 우리가 이제 1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3칸만 더 가면 되니까. 자, 1이 오고, 그럼 4랑 1 왔으니까, 4랑 1이 왔으니까 나머지 이 녀석들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2가 옵니다. 그럼 그 다음은 3, 오던가 5, 3인데요. 아직 여기까지는 76, 77, 78번째입니다. 내가 찾고 있는 거는 79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숫자로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 숫자 4가 오고 다시 1이 오고, 자, 그 다음 여기에 2가 아닌 이제 3이 오면 되겠다. 3, 2가 아니었구나. 여기가 3이었구나. 그럼 3이 오고 나서 남은 숫자 카드는 2랑 5 남았으니까 그 다음 숫자는 당연히 2랑 5차례겠죠. 이렇게 얘가 바로 79번째더라. 남은 3개는 우리가 3번밖에 안 되니까 그냥 순서대로 써가면서 찾아봐 주시면 돼요. 그럼 결국 우리는 4, 1, 3, 2, 5 4, 1, 3, 2, 5 4, 1, 3, 2, 5 4, 1, 3, 2, 5가 어딨죠? 4, 1, 3, 2, 5 3번에 답이 있게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찾아가 봐 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1번입니다. 자, 소민이랑 현수랑 태섭이랑 성민, 지선 5명의 학생이 있네요. 자, 다음과 같이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선생님 굳이 안 적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5명 친구 중에서요, 대표 2명 뽑으래요. 뽑지 뭐.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근데 조심할 것. 대표 2명은 대표를 A, B를 뽑나 B, A를 뽑나 같은 경우라고 했단 말이지. 그럼 두 가지가 중복되니까 얘를 누구로 나눈다? 누구로? 2로 나눈다. 이해되시겠나요? 2로 나눈다. 다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이고, 계산은 하고 넘어가야지. 10가지.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번엔 대표를 3명을 뽑겠대요. 그럼 뽑아보세요. 5, 4, 3입니다. 그럼 우리 대표 3명을 뽑은 것까지는 좋은데 A, B, C, A, C, B, B, C, A 이런 거 다 똑같은 경우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3명을 뽑는 데는 몇 가지가 중복되냐면 3가지가 아닙니다. 3명 뽑는데 3가지 중복이 아니에요. 3, 2, 1 3명을 줄 세우는 총 6가지의 방법이 모두 중복입니다. 그래서 3, 2, 1, 6으로 나눠서 다시 2번 답도 몇 가지가 되더라? 10가지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되시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중복되는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꼭 중복되는 개수만큼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점. 다시 22번으로 가봅니다. 자, 남학생 4명, 여학생 5명이에요. 남학생은 4명이 있고요. 여학생은 5명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남자 대표 2명이랑 여자 대표 2명을 선출하네요. 그럼 일단 남자 대표도 2명 뽑아야 되고 여자 대표도 2명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남자 4명 중에 2명 한번 뽑아봅시다. 남자 4명 중에 2명. 4 곱하기 3. 2명 뽑죠? 근데 대표잖아요. 대표는 누구로 나눈다? 2
2로 나눈다. 두 명 대표는 A, B, B, A. 경우의 수 2로 나눕니다. 6가지. 그쵸?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5명 중에 다시 대표를 2명 선발해요. 그럼 5 곱하기 4겠죠? 2명 뽑기. 근데 다시 중복되는 게 2가지씩 있으니까 2로 나눠주셔야겠다고요. 그럼 이 녀석은 몇 가지입니까? 다시 20 나누기 10가지겠죠? 그럼 잘 생각하세요. 남자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 여자 대표 2명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가지입니다. 근데 나는 남자 대표, 여자 대표 총 4명을 뽑는 거예요. 즉 남자든 여자든 동시에 뽑는 겁니다. 우리 동시에 뽑을 때는 합입니까? 곱입니까? 곱이죠. 곱의 법칙에 따라서 경우의 수는 60가지다.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적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곱의 법칙, 합의 법칙 다시 한번 잘 따져주세요. 자, 이번에는 26번을 풀어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표 뽑듯이 그냥 막 뽑는, 순서 상관없이 막 뽑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지금 A, B, C, D, E라는 5개의 점이 있어요. 선생님 굳이 뭐 안 적어놨습니다. 자, 그때 1번. 문제에서요, 이 녀석들, 뭐 그래도 적어볼까요? A, B, C, D, E가 있다. 자, 이 녀석 중에서요, 2점을 선택해서 연결을 해요. 2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때 만들어낼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물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선분을 만들려면 점이 2개가 있으면 되잖아요. A, B 혹은 뭐 A, D 혹은 D, E 이런 것처럼 점이 2개만 있으면 되니까 우린 지금 여기에 놓인 5가지 점들 중에서 딱 2개만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5가지 점들 중에서 2개. 그럼 5가지 중에 1가지. 그럼 남은 4가지 중에 1가지. 이렇게 그냥 5 곱하기 4겠죠. 근데 문제는 이 선분을 만드는 문제도 대표를 뽑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 선분 A씨랑 여기다 적어 놓을까요? 선분 A씨랑 선분 CA는 서로 어떻죠? 서로 같죠. 즉 선분 CA, 선분 AC가 서로 같기 때문에 내가 이 녀석을 중복되는 2로 다시 나눠줘야 된다. 우리 아까 대표 뽑듯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은 얘는 10가지더라.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다시 2번이에요. 이번엔 삼각형을 또 만들어 보래요. 그럼 삼각형은 우리가 점을 몇 개를 뽑아야 삼각형이 생기겠어요? 몇 개? 3개를 뽑아야 삼각형이 생겨요. 그럼 다시 5개 중에서 5, 4, 3, 3개를 고르는데 아시죠? 삼각형 ACD나 삼각형 ADC나 CAD나 CDA나 다 뭐하다? 다 같은 삼각형이다. 그럼 다시 3개를 뽑는데 그 3개를 배치하는 몇 가지가 중복이라고 그랬어요? 3일? 6가지가 중복이라고요. 그것으로 나눠주시면 어이구 여기가 이제 2가 되기 때문에 답은 몇 가지가 되겠다? 다시 똑같이 10가지가 되겠다 이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삼각형 뽑을 때 이렇게 6으로 나눠준다는 거. 그럼 마찬가지 그 밑에 이제 27번도 똑같이 계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27번 문제도 지금 이번엔 반원입니다. 이 반원에 총 1, 2, 3, 4, 5, 6, 7, 7개의 점이 있어요. 이 7개의 점 중에서 3점 연결. 그래서 삼각형 만든다. 그럼 똑같이 가자 이거지. 7개 중에서 7, 6, 5 점을 3개를 뽑는다. 근데 삼각형 ABC나 삼각형 CAB 이런 거 다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얘를 다시 6으로 나눈다. 3일. 그래도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3일이라고 적어줄게요. 3일 6가지로 나눈다.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6으로 지워가지고 35개 딱 맞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런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점 3개를 고르는 그냥 단순한 경우의 수죠. 근데 내가 만약에 점 3개를 얘를 고르잖아요? 그럼 연결하면 삼각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이번엔 점을 그 다음 요 녀석을 고르잖아요? 연결해 보세요. 삼각형이 됩니까? 안 돼요. 즉 지금 이 35개 이거 전체 35개죠? 이 전체 35개의 경우의 수에는요 이 중 일직선, 삼각형이 아닌 경우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삼각형이 아닌 경우가 존재한다고요. 그럼 이 35개에서 그 녀석을 뭐 해야 되겠다? 빼야 되겠다. 그럼 세볼게요.
결국에는 이 일직선상에 놓인 점 4개 중에 3개 고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4개 중에 이 일직선상에 놓인 점 4개 중에 3개를 4, 3, 2 고릅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중복되면 안 되니까 3, 2, 1로 나눠주겠죠.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4가지가 됩니다. 즉, 이 녀석, 이 4가지는요, 요 35가지 중에서 일직선에 해당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삼각형이 아니에요. 그럼 답을 쓸 땐 결국 몇 가지라고 쓰냐? 35에서 4를 뺀 31가지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 3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자, 30번 보시면 문제에서 100원짜리 동전 1개가 있고, 그 다음 50원짜리 동전 2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 1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때 문제에서 이 녀석을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는 몇 개인가? 아, 얘로 그러니까 얼마를 만들어낼 수 있냐? 뭐 100원, 150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원짜리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고, 5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고, 1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을 각각 다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자, 100원부터 아무것도 지불 안 하면 빵원, 100원 하나만 지불하면 100원. 이렇게 2가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아무것도 지불 안 하면 빵원, 50원 하나 지불하면 50원, 50원 2개 지불하면 100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10원짜리도 아무것도 지불 안 하면 빵원, 0원. 자, 10원짜리 하나면 10원, 얘는 이제 20원 되니까, 선생님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라고 이제 우린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우리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 바로 요 100원입니다. 나는 50원짜리 2개를 이용해도 100원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냥 100원짜리 하나만 내도 100원이거든요. 즉, 그냥 단순하게 2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하면 그 경우의 수에는 1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중복되게 돼요. 아니, 그럼 이 중복되는 100원은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묶어요. 이 2가지 금액을 그냥 묶어버립니다. 괜히 중복돼서 헷갈리지 말고 그냥 묶는 거예요. 이 2가지로 묶어버리면 만들어낼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가 0원, 50원, 100원, 150원. 내가 만들어봤자 이렇게 4가지 금액밖에 없거든요. 이 중복되고 있는 금액의 가지수를 합쳐버리세요. 4가지로. 그럼 이거 4가지, 그 다음 이거 3가지,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가지. 근데 뭐 하나 빠져, 200원을 빠뜨렸어요, 선생님이? 200원을 빠뜨렸어요? 자, 그래서 이 녀석 0원부터 200원까지 총 5가지. 그 다음 0원부터 20원까지 총 3가지. 요렇게 곱해서 총 15가지 종류의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100원짜리로는 0원, 100원, 50원짜리로는 0원, 50원, 100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100원짜리가 중복되는 2가지 금액을 차라리 그냥 합쳐버려요. 괜히 중복돼서 헷갈릴까봐. 그럼 헷갈릴까봐 합쳐봤더니 0원 만들고 50원, 150원, 200원 이렇게 총 5가지 금액이 나오는데, 그 녀석과 0원, 10원, 20원 중복되지 않는 요 녀석을 곱해버리면 이 녀석 2개씩 서로 배치해서 총 15가지 종류의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답은 14가지입니다. 15가지가 아니라. 왜냐? 맨 마지막에 단 0원은 제외라고 적혀 있잖아요. 즉, 여기서 0원 하나 고르고 여기서 0원 하나 고르는 0원은 버려야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버려서 답은 14가지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동전 문제 이해가 되시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31번이에요. 31번은요, 저 이렇게 생긴 지도가 있대요.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이 각 나라에 해당하는 녀석들인데, A, B, C, D, E에 빨간색, 주황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요 5가지 색깔을 선택해서 얘를 싹싹싹 칠하고 싶어요. 근데 같은 색 여러 번 써도 좋아요. 빨간색 2번, 노란색 2번, 같은 색 여러 번 써도 좋아요. 근데 이웃한 나라는 다른 색으로 칠한다. 즉, 이웃한 나라를 같은 색깔로 칠하면 나라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나라가 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접한 부분은 다른 색깔로 칠해달라라는 게 이 문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그 방법은 몇 가지인가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씩 경우의 수를 채워갈 거예요. 얘부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를 쓸 때 가장 많이 인접한 요런 녀석들, 가장 큰 녀석들 먼저 쓰거든요. 그럼 내가 일단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여기를 이렇게 칠합니다. 5가지 중에 한 가지 골라서 칠해요. 그럼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은 이제 4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A에 칠해진 색깔은 B도, C도, D도, E도 아무도 사용하지 못해요. 다 이웃하니까 이제부터 4가지 중에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럼 골라봅니다. 다시 이 B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4개 중에 한 가지, 4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이 C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그러면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5개 중에 2개가 안 돼, 3개밖에 안 돼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얘인데요. 그럼 얘는 그러면서 얘 3개 썼으니까 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얘랑 요 B랑 B랑 D죠. B랑 D는 이웃하질 않아요. 즉 얘랑 같은 색이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인접하는 A와 C 색깔만 피해주면 돼요. 즉 5가지 중에 얘네 2개만 피해주면 된다고. 그럼 다시 여기 몇 가지? 다시 3가지. 그럼 마찬가지 얘도 얘네 둘만 피해주면 된다고. 그럼 다시 몇 가지? 3가지가 되겠다는 겁니다. 5, 4, 3, 2, 1이 아니라 5, 4, 3 얘만 피하면 돼. 얘네 둘만 피하면 돼. 3 얘네 둘만 피하면 돼. 3 이렇게 각각의 그 위치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시는 거라고요. 싹 다 동시에 칠하죠? 다 곱합니다. 5, 4, 3, 3, 3 모조리 다 곱해보시면 결국 20 곱하기 27이네요. 그럼 답은 540가지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경우의 수 문제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